카운티에서도 식당 내 고객 서비스와 미용실, 이발소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불에 타고 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를 폭력배로 규정하고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지역에서의 흑인들의 방화와 약탈, 폭력 시위가 지난 밤새 심화되면서 미네아폴리스 지역 일부 한인 업소들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을 체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 경찰관 한 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과 누리 마르티네스 LA시 의장이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해 뇌물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호세 후이자 LA시 의원에게 속히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문을 닫았던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로컬 사무실들 가운데 남가주를 포함한 46곳이 어제부터 다시 문을 열고 민원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스코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지난 3월 말부터 시식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6월 중순부터 매장 내 시식 코너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무 곳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비닐 장갑 등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자 LA시의회가 최대 $1,00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을 위한 2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수일 내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 맞대응 방침을 예고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 제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해왔던 세계보건기구 WHO와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중국 제재 방안에 안도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식당 내 고객 서비스와 미용실, 이발소가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식당 내 고객 서비스와 미용실, 이발소의 영업 재개가 LA에서도 허용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29일 LA 카운티가 주정부로부터 식당 내 고객 서비스와 미용실, 이발소의 영업 재개를 허가받았습니다. LA 카운티 내 업소들은 LA 카운티 보건국이 규정한 업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29일부터 바로 식당 내 고객 서비스와 미용실, 이발소의 영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29일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의 경우 실내 수용 인원의 60%까지만 고객을 받을 수 있으며 식당 종업원과 고객들은 발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테이블 간의 간격을 띄어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들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고객들은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가능한 한 예약을 하도록 권고되며 테이블에 착석하기 전에 식당 밖이나 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식당 내 바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미용실의 경우도 고객의 발열이나 기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고객과 직원 모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또 식당과 미용실은 앞으로 업소로 방문한 고객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해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건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안전한 영업 재개를 위해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ompliance with the protocols is required. Reopening as safely as possible and in ways that protect both employees and customers will require a lot of effort. And we do appreciate everyone's commitment to doing this right. 산페드로와 롱비치시는 식당이 수용 가능한 고객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식당 주변의 길거리에 차량 통행을 제한해 야외 패디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 중이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유사한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다음 주에 기업과 제조업체, 영화와 디지털 미디어, 유원지 등이 안전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주 초에 실내 쇼핑몰과 교회와 성당, 사찰이 현장에서 예배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데 이어서 29일에는 식당과 미용실, 이발소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까지 영업 재개가 허용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 극장, 유원지, 스테디엄, 놀이터,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데 항의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위가 격화하면서 현장에 주방위군 500명이 배치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내 은행과 식료품점, 약국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주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주방위군은 우리의 임무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존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지난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수천 명의 군중들은 27일부터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 관리들은 가스라인이 절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에 따라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위대에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경내에서 대피시켰으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시위자들이 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위 현장을 중계하던 CNN 방송 기자 등 취재진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숨이 막혀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을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서가 불에 타고 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일어나면 사격이 시작된다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니애폴리스 3지구 경찰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물러나자 시위대가 몰려들어 불을 지른 겁니다. 미네소타 주도인 세인트폴에서도 시위대 방화로 곳곳이 불탔습니다.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이틀째와 사흘째 폭동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도 중무장 진압복으로 바꿔 입고 대응했지만 힘에 부쳐 보입니다. 결국 군복 입고 총 든 주 방위군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TJ 맥스, 타겟 등 미니애폴리스 곳곳 소매점들은 약탈의 표적이 됐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경찰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시작되면 사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대통령 글이 폭력을 미화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생방송 중인 CNN 취재팀을 연행했습니다. Do you mind telling me why I'm under arrest, sir? Why am I under arrest, sir?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밖에서도 시위는 거셉니다. 뉴욕시에선 경찰과 충돌해 70명 이상이 체포됐고 멤피스와 덴버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폭동 양상을 보이는 시위는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흑인 플로이드 씨의 목을 누른 백인 경찰 쇼빈을 3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와 가족은 4명의 연루 경찰들이 살인죄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지난 25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 졸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의해 분노한 시민들의 유혈 폭동으로 지역 한인사회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 지역에서의 흑인들의 방화와 약탈, 폭력 시위가 지난 밤새 심화되면서 미네아폴리스 지역 일부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효숙 미네소타 한인회장은 29일 라디오 서울 보도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밤새 유혈 폭동 사태가 급격히 심화되면서 지역 한인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 회장은 지난 25일 경찰 무력 진압 후 폭동이 있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난 밤새 급작스럽게 비화되면서 한인들도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월 폭동이 극심한 지역은 지역 한인들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에서는 떨어진 곳이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소들이 위치해 있어 일부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지역을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박재석 경찰 영사는 29일 라디오 서울과의 통화에서 미네아폴리스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도 지난 밤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들에게 위험한 시기인 만큼 혹시 모를 인종차별과 폭동에 대비하고 조심하며 가급적이면 집에 머무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한인회도 어젯밤 한인들에게 각별히 안전의 유의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992년 LA 폭동을 경험한 LA 한인사회도 긴장하면서 미네아폴리스 지역의 폭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LA 다운타운 내 101 프리웨이 방면에서 수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다 시위자 중 한 명이 구급차에 실려갔으며 28일에는 폰타나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 9명이 체포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내재된 불만이 폭력 시위와 업소 약탈 등으로 번질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2달여 동안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덕친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LA 일원에서 연일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면서 LA 경찰국도 시위가 더 큰 폭력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치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지난 월요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졸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의해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리커 스토어 등 흑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네소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지역을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이 이 박재석 경찰 영사는 미네소타에서 자영업을 한 한인들도 지난 밤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들에게 위험한 시기인 만큼 혹시 모를 인종차별과 폭동에 대비하고 조심해서 가급적이면 집에 머무르라고 전했습니다. 27일과 28일 LA에서도 지난 이틀 동안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사흘째인 오늘 저녁에도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A 경찰국이 폭력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벌어졌던 LA 지역 시위는 전반적으로 비폭력적이었지만 어제 저녁에는 폰타나 시청 창문이 깨지고 지나가던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시위가 거칠어지자 LA 경찰국이 오늘 시위대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시에는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오늘 선한 경찰 입장에서 부패한 경찰을 보는 것보다 더 경멸스러운 일은 없다라면서 시위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훼손할 경우 즉각 연행할 것이라며 폭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분노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세인트폴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 트리뷴스와 이 CBS 방송에 따르면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멜빈 카터 세인트폴 시장은 이번 주말 야간 통행 금지 긴급 명령을 발령한다고 각각 공표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은 오늘과 내일 각각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지난 25일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진 후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일부 시위대가 방화와 약탈, 공공기물 파손 행위를 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라이 시장은 통행금지 시간에는 누구도 길에 다니거나 공공장소로 나갈 수 없다며 단 경찰과 소방관, 의료요원,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개인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시장은 세인트폴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스타 트리뷴은 야간 통행 금지령 위반 시 경범죄로 $1,000의 벌금 또는 최대 90일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을 체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 경찰관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이었던 데릭 쇼빈이 이날 체포됐다고 미네소타주 공안국장인 존 해링턴이 밝혔습니다. 해링턴 국장은 방금 전 세인트폴의 형사체포국으로부터 데릭 쇼빈이란 이름의 경찰관을 구금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릭 쇼빈은 지난 25일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일부러 찍어 눌렀던 당사자입니다. 쇼빈에게는 상급 살인과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쇼빈은 또 미니애폴리스 경찰 내사과에 18건의 민원이 제기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은 모두 파면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에선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과잉 대응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텍사스주에서 경찰이 신호해 위반을 했다며 흑인 청년에게 총을 겨눴는데 이를 지켜본 청년의 90살 된 할머니는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빈손을 흔들며 비무장 상태임을 알리지만 경찰은 계속 총을 겨눕니다. Get back. Show us your hands right now. Show us. 너무 무섭다며 소리치던 청년이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손자 옆으로 다가갑니다. Back up. Back up. Okay, please don't touch her. Y'all, she's 90 years old. 결국 경찰이 청년을 제압하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지난 16일 경찰이 총까지 겨누며 흑인 청년 타이 앤더스를 체포한 혐의는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앤더스의 차량이 멈춘 표지판이 나오자 잠시 멈춘 듯한 장면이 담겨 논란을 키웠습니다. 청년 가족의 변호사는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흑인 남성들을 체포해온 관행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시 당국은 즉각 지역사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I'm not saying people are being profiled. I'm not saying they're not being profiled. All I'm saying is we are listening.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경찰이 인종을 차별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다음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누리 마르티네스 LA시 의장이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해 뇌물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호세 후이자 LA시 의원에게 속히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마르티네스 LA시 의장은 후이자 LA시 의원을 향해 탐욕적이며 부패했다라며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입장을 표했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그는 우리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이자 LA시 의원은 부동산 재개발, 뇌물 혐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오랫동안 FBI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커머스에 위치한 시타델 아울렛과 글렌데일 갤러리아가 영업을 재개한 데 이어 이번 주말 더 많은 대형 쇼핑몰들이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베벌리 센터는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는 내일 오픈할 계획입니다. 웨스트필드 타지점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영업하지 않습니다. 코스코를 찾는 고객들은 오는 6월 중순부터 다시 매장 내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코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지난 3월 말부터 시식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오늘 6월 중순부터 매장 내 시식 코너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타드 갈란티 코스코 최고 경영자는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시식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푸드코트에 새로운 메뉴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문을 닫았던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 로컬 사무실들 가운데 남가주를 포함한 46곳이 28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민원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벨리 지역과 사우스베이, 페사디나 등 남가주 대부분 지역 주민들도 이제 DMV를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DMV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주 전역 오피스들을 전면 폐쇄했다가 이달 초 사우스 LA를 포함한 25곳의 로컬 사무실을 오픈했고
기준으로 이날 46곳을 추가 오픈해 이제 총 71곳에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문을 연 남가주 지역 D&B 사무실은 벤나이스, 토렌스, 파사디나, 뉴홀, 호손, 벨플라워, 웨스트민스터, 라구나 힐스, 벨가든스, 포모나, 렌초 쿠카몬가, 샌보나디노, 웨스트 코비나, 테메큘라, 리버사이드 이스트, 다우전 옥스, 벤추라, 빅터빌 등입니다. 한편 D&B 오피스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며 예약을 한 뒤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명이 됐을 때 입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무 곳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비닐 장갑 등이 환경을 더럽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자 LA시의회가 최대 $1,00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밥 블루맨필드 LA시 의원은 LA시 위생국에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 장갑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조례안을 이번 주 발의했습니다. 블루맨필드 시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속에서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회용 품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특히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차 범죄는 $1,500, 후속 범죄는 $3,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단 투기에 대한 LA시의 벌금은 최대 $1,000인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회용품을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 당국은 벌금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버려진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등에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어 2차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 맞대응 방침을 예고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 제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해왔던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맞대응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던 미국은 결국 홍콩 특별지휘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휘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국 양체제, 1984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미국이 1992년 제정한 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차별적으로 홍콩에 적용해왔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권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take necessary steps to sanction PRC and Hong Kong official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eroding Hong Kong's autonomy.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중국과 WHO에 전가해왔습니다. Because they have failed to make the requested and greatly needed reforms,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백악관은 기자회견과 맞물려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유학생,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보안법 사안을 기폭제로 전방위 충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게 된 데는 코로나19 확산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중국 또한 지지 않고 맞받아치면서 곳곳에서 대립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을 마무리 짓고 승리감에 취해 있던 트럼프 대통령. 지난 2월 미국은 코로나19가 잠잠했던 반면 중국에선 피해가 속출하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We talked mostly about the coronavirus. They're working really hard and I think they're doing a very professional job. 하지만 3월 중순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I think they probably would agree with it 100%. It comes from China.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방역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目的只有一个，就是企图推卸对自身疫情防控不力的责任，转移视线。 이후 미국에서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실업 대란이 계속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자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노골화됐고 중국 역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For several decades, we thought the regime would become more like us through trade, scientific exchanges, diplomatic outreach, let them in the WTO as a developing nation. That didn't happen. 共和党参议院委员会给党内各个阵营发送了长达57页的备忘录，鼓动共和党的候选人要通过积极的攻击中国来应对疫情危机。 두 나라는 이밖에 무역 마찰과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사태, 또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자격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시위 등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까지 처리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적어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여러 의혹을 받아온 윤미향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열흘 넘는 침묵을 깨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으로 불리게 됐지만 기자회견은 당선인 자격으로 했던 만큼 어제 기자회견 관련 보도에선 당선인으로 호칭함을 말씀드립니다. 또 윤 당선인은 앞으로 검찰 조사와 함께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예정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시작 전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 이후 11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진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기자회견은 2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읽어내려가며 여러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해 나갔습니다. 30년의 수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의혹 해명과 함께 관심은 의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미 임기 시작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털고 가자는 의사가 분명했고 기자회견 장소도 국회로 했을 때부터 예견된 겁니다. 저는 제 의정 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윤 당선인은 해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끝까지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한 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에 내심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현역 의원 윤미향을 안고 가야 하는 건 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통합당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기자회견이라며 평가절하하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회견 내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당선인 신분이 아닌 정식 국회의원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7석이라는 절대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통합당이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겨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과거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선 자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치러진 총선 결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거머쥐며 여유 있게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81석에 그치면서 참패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당시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은 원구성 협상에서 미국 얘기를 꺼내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그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국회 운영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한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인 당시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리면서 밀어붙이지 못한 점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은 8월 말에나 이루어졌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절대 과반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고 공개 선언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이 독재 시절로 돌아가려 한다며 이럴 거면 아예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했습니다. 12년 전과 닮은 꼴입니다. 절대 다수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지 않고 이 책임을 모두 지는 이런 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냐, 의원도 다 가져가지? 그러면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수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와 예결입니다. 통합당도 선뜻 내줄 의사가 없어 이번 상임위 구성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다리가 저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핫초코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따르면 말초동맥 질환을 가진 이들이 코코아 같은 음료를 꾸준히 먹었더니 다리 통증이 줄고 보행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이란 팔 다리로 가는 동맥 내벽에 지방이 쌓여 혈액 흐름이 더뎌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팔, 특히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걷거나 운동을 하면 고통이 더 심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플로리다 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60세 이상의 말초동맥 질환 환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하루에 3번 특별하게 디자인된 코코아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한 그룹에는 마시며 용량이 비슷하지만 코코아는 들어있지 않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연구진은 두 그룹의 걷기 능력을 측정하고 근육 상태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코아 음료를 마신 그룹의 걷기 능력이 일정하게 향상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코아 음료를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6분 동안 42m를 더 걸었던 것입니다. 코코아 음료를 마신 그룹은 또 근육 기능이 향상됐으며 종아리 부분의 혈액 흐름도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걸을 때 고통도 덜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하에 근육세포가 산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코코아 성분이 일정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중국 제재 방안에 안도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53포인트, 0.07%가 하락한 25,383.1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58포인트, 0.48% 오른 3,044.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0.88포인트, 1.29% 상승한 9,489.8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3.75%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3.01%, 나스닥은 1.77% 상승했습니다. 시장 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과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만큼 이날 증시는 회견에서 발표될 내용을 주시하며 장중 대체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을 전후해서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을 시작하고 중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자 급하게 반락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나 경제와 관련해 새롭거나 심각한 조치를 내놓지 않자 재차 급반등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18% 상승했고 금융주는 1.21%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세로 5월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이번 달 90% 가까이 오르며 한 달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5.3% 뛴 35.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06% 오른 35.3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 원유는 이번 달 88% 상승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의 상승으로 1990년 9월 기록했던 44.6%의 기존 기록을 깼습니다. 다만 지난 1월 기록했던 65.65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5월물 만기와 맞물려 한때 마이너스까지 추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지만 이후 수요 증가와 경제 정상화 움직임 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4% 오른 1,751.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약 3% 상승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가 다음 달 2일 문을 열 계획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는 이날 6월 2일부터 호텔 투숙객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리조트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재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조트에는 유니버셜 테마파크를 비롯해 하드락 호텔, 로즈로열 퍼시픽 리조트, 로즈 사파이어 폴스 리조트, 유니버셜 캐바나 비치 리조트 등이 있습니다. 이 리조트 내 호텔 투숙객들은 6월 3일에서 4일에 유니버셜 테마파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유니버셜 테마파크는 6월 5일부터는 일반 관람객들을 상대로 개방합니다. 다만 리조트 내 공공 공간에서는 관람객이나 직원들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얼굴 가리개를 써야 합니다. 발열 검사도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역시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 월트 디즈니 월드는 7월 11일 다시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테마파크 겸 수족관인 시월드는 6월 11일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12B뱅크 제공 5월 29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 약간 구름기입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같겠고 모레는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57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에도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4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7도, 습도 70%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